토어제 구역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안에서 주택은 전부터 대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는데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의 비주택 담보 대출 LTV가 70%에서 40%로 되면서 떨어졌다. 여기에서 저는 약간 혼란스럽긴 했거든요. 허가 대상이 허가 구역 소재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파트면 아파트지. 원래 강남은 아파트만 토어제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빌라도 넣는다는 건데 그냥 빌라만 넣을 거였으면 그냥 연립 다세대 주택이라고 표기를 했을 그렇죠. 거거든.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애매한 게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은 제 교육생분과 오늘 나온 규제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 10월 15일 부동산 규제에서 빌라로 월세 현금 흐름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될까?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교육생분을 우연찮게 오늘 법원 입찰에 갔다가 만나서 양해를 좀 구하고 선생님한테 협조를 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 들어보면 또 전 목소리와 달라진 게 굉장히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우선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선생님 영상에서는 3번째 출연인 것 같고요. 그 전에 이혼의 아픔을 경매로 승화한다는 영상에 나온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갑자기 좀 부탁을 드렸는데 누구보다 또 시간 부자로 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입찰 끝나고도 시간이 돼서 같이 찍자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셔서 제가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면 좋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규제가 터진다는 소문이 이미 있었는데도 선생님은 입찰장에 또 왔네요. 저도 입찰하고 선생님도 입찰했는데 둘 다 폐차. 폐찰은 했지만 규제가 터지니까 뭔가 네. 사람들이 입찰장에 안 오지 않을까 그 사각지대를 또 공략했지만 아쉽게도 폐차를 둘 다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만 입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입찰을 할 거니까 오히려 이 규제가 우리한테 어떤 부분에서 또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처음부터 오늘 규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처음 페이지는 다 넘어가도 되겠다. 가장 큰 변화는 네. 어딘가요, 선생님? 주택 수요 관리 강화에 규제들이 눈에 보입니다. 투기과열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용산 그 4개구였다가 이제 서울 전 지역. 서울 전 지역, 그 경기 일부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었다 이제 규제 지역이 된 건데 그러면 우리랑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연관이 있을까? 대출이죠, 일단. 맞아요. 대출이 연관이 있는 건데 그럼 네. 대출이 연관이 있으려면 기존에는 좋았다가 안 좋아져야지 규제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기존에는 됐는데 이제는 안 되나? 원래도 안 됐었죠. 그렇죠. 투기과열 지역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묶인 거는 우리랑 연관이 있나, 선생님? 그렇진 않죠. 우리랑 별로 연관이 없어요. 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취득세가 두 번째 주택일 때는 비규제 지역일 때는 1%였는데 그쵸. 조정대상 지역 이상으로 가면은 2호부터는 2호부터 8%였는데 이미 선생님은 다주택자? 그쵸. 선생님도 다주택자. 저도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한 칸 땡겨지는 거야. 영향이 없죠. 취득세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거야. 네. 근데 이 무주택자, 무주택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랑 이제 근데 1주택자분 분들부터는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맞아요. 2주택 될 때는 내가 손해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손해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이 있잖아. 그렇죠. 작년 8월 8일 대책에 나온 거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도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정대상 지역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뺄 수 있지. 네. 그럼 상관없어요. 이건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 우리랑? 사실상 아파트 얘기인 거예요, 이것들은. 그렇지. 네. 여기서 하나 불리한 게 있어요. 비규제 지역에다가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종부세 합산 배제를 못 받아요. 근데 앞으로 받는 거에서 못 한다는 거야. 근데 과거에 받았던 것들이 있는 거잖아, 네, 선생님. 그쵸, 네. 선생님은 주택이 여러 채 있죠. 여러 채 있잖아. 네. 그거는 시점이 규제 전에 취득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종부세 합산 배제가 걔도 돼요. 아,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종부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규제 지역이 넓어졌다고 해서 크게 우리 월세 현금 흐름 투자자랑 10월 15일 규제랑은 아예 상관이 없다기보다 큰 영향은 아니다 네, 라고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가계대출
대출 그쵸. 6억 원에서 줄어들었다. 수도권 할 때는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조그만 빌라를 월세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네. 무주택자에서 불리한 게 하나 생각이 드는 게 LTV가 이번에 바뀐 거잖아요. 우리랑은 상관은 없는데 무주택자가 처음에 서울을 투자하고 싶다 했을 때는 LTV가 70% 네, 맞아요. 70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규제 지역이 되면서 40% 바뀐 거. 시작하시는 분들은 약간 속상할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무주택자가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40%가 나오면 이제 대출에 의미 없나요? 라기보다는 경매의 특성상 감정가와 낙찰가가 또 정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 싸게 받으면 LTV가 40%라고 하더라도 쓴 가격의 80%는 쉽진 않겠지만 가능은 하다. 그쵸. 아주 운이 좋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운이 네. 좋다는 거는 싸게 받았을 때 네, 맞아요. 네. 거의 감정가 대비 절반 이하로 받아야지 내가 쓴 가격의 80%가 나올 거예요. 네, 그쵸. 이제부터는 보통 유주택자분들은 아예 대출을 못 받는데 그분들은 뭐 반가격 정도로 받으면 쓴 가격의 80%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앞으로는 경쟁률에 있어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들고 경쟁률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 아닐까? 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낙찰 받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졌는데 15,000원? 15만 원 얹었습니다. 근데도 심지어 꼴등이 아니에요. 꼴등이 아니었어요.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는 게 원래 불가능했으니까 저는 항상 제 역할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좀 생각은 좀 드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찾아 나가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규제 이 정부의 방향에는 굉장히 반하는 사람이라고 비춰줄 수도 있지만 방법을 찾아야죠, 뭐. 맞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찾으면 되죠. 뭐. 좋습니다.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주택에 대해서는 어쨌든 되진 않는데 비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로 했던 뭐 오피스텔류 물건들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든 경기도에서든 가능하다.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이 추가가 되면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비주택은 수도권도 된다.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입찰한 게 비주택. 맞습니다. 저도 비주택. 비주택. 그 단어 참 좋은 것 같아요. 비주택. 우리한테 희망은 비주택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매나 청약 이런 거는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규제 지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예민한 부분이 결국에 양도세 요율이 중과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투자는 위기의 빛을 발한다고 생각이 전 드는 게 우리는 팔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오랫동안 갖고 가면서 월세를 받는다라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양도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좀 네.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10월 15일 규제 나온 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스러운 건 좀 덜하지 않을까? 양도세는 고민을 하지 않죠. 그렇지? 네, 아예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 양도세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라고 네. 생각은 전 좀 들어요. 비과세가 달콤하긴 하잖아요. 한때 또 시세 차익에 몸 담으셨던 분이니까 우리 집은 언제 오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실 거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게 결국에 이번에 신설된 게 토지허가 거래 구역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토지허가 거래 구역은 원래 기존에 됐단 말이야. 우리는 신경을 안 쓰고 했어. 신경을 쓰지 않고 했던 이유가 토지허가 거래 구역은 강남 4개구만 했었던 거고 그렇죠. 4개구 하는 거는 별로 우리랑 상관이 없었잖아요. 네. 왜냐면 입찰 가면서 4개구 입찰 간 적이 있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저도 송파구랑 용산구 좋아해요. 그렇죠. 나도 사랑하는 선생님도 데를 좋아하시잖아요. 나도 입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지허가 거래 구역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구에 지정이 됐잖아요. 토어제 구역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안에서 주택은 전부터 대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는데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의 비주택 담보 대출 LTV가 70%에서 40%로 되면서 떨어졌다. 여기에서 저는 약간 혼란스럽긴 했거든요. 허가 대상이 허가 구역 소재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파트면 아파트지. 원래 강남은 아파트만 토어제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빌라도 넣는다는 건데 그냥 빌라만 낼 거였으면 그냥 연립 다세대 주택이라고 표기를 했을 그렇죠. 거거든.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애매한 게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빌라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뭔 말이야? 서울 안에서 B주택을 투자할 때는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LTV를 70이 아니고 40%는 나오니까 입찰할 때 혹시라도 토어제로 묶여있는 빌라 동네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B주택 할 때도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혹시라도 인천 여기도 혹시 그 토어제 관련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인천은 청정 지역이다. 인천은 인천이란 글자가 없어요. 인천은 기존에 하던 대로 편하게 네. 입찰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전이랑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나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은 좀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큰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은 들긴 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제의 의미가 어떤 걸까를 혼자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규제 지역이 옛날보다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 넓어졌어 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 이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원하는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저도 조금 받는 것 같아서 네. 너네는 부동산을 관심을 갖지 마 라는 약간의 저의 삐뚤어진 생각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세부적으로 낱낱이 확인을 해보면 기존에 하던 거랑 큰 영향이 없는 건데 겉보기만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정부가 어쩌면 두려운 대상으로 보여주려는데 현혹될 것인가? 아니면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 아닌가? 선생님의 몫이 아닌가? 저의 몫이 아닌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의미 있는 날 규제가 터지자마자 입찰장에 달려가는 선생님을 보고 또 한 수 배웠다라고 생각이 되게 들어요. 저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선생님. 좋은 것 같아요. 네. 괜히 선생님 불렀다는 생각도 좀 들긴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 게 이게 너무 예민한 부분이 너무 많고 사실은 이제 약간의 빈틈이 있을 수 있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사각지대 찾아내는 이 투기꾼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해야 된다 권장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관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초대한 김에 이거는 다음에 올릴게요. 선생님 또 오늘 왔는데 네. 그냥 또 헤어지면 좀 아쉽잖아요.